1986년 한국의 어느 마을. 나는 행복합니다. 영수는 사료 배달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데요. 식사 시키신 분? 아, 다들 여기 모여 계셨네요. 아이고, 또 혼자 이런다. 그렇게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온 영순. 그때 어서 오세요. 돼지를 안고 들어온 한 남자. 바쁘시죠? 상가집 가세요? 아니요. 저기 영순 씨 엄청 예쁘죠? 아침에 밥도. 영순 씨, 곧이어 그는 무릎을 꿇더니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돼지로 프로포즈를 하죠. 그런데 이때 어디가 다네? 어디가 달아? 반지를 매단 돼지가 도망을 가는데 돼지는 빠른 속도로 도망가 온 시장을 헤집었고 긴 추격 끝에 주인 해식의 손에 붙잡혔죠. 잡았어요. 해식은 망해버린 프로포즈에 영순에게 다음을 약속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진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한 번에 이렇게 딱 갈 수 있도록 제가 다음번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결혼하시게요? 결혼 안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영순은 해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감사합니다. 자자자자 내가 사진 하나 찍어줄 테니까 여기 한번 봐봐. 아이고 이쁘다. 자 하나 둘 돼지. 그로부터 얼마 뒤 나빠진다. 영순과 해식의 아이도 생겼죠. 이게 300년마다 한 번 돌아온다는 쌍팔년 쌍용띠야. 이거 짠. 걔 이제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갖고 둘 다 준비했다. 아 진짜 엄청 좋으신가 보다. 엄청 좋지. 그런데 며칠 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성화봉송 때문에 우리 농장을 철거한다고요? 올림픽 성화봉송을 핑계로 해식의 돼지 농장을 철거하라는 건설사. 전 세계로다가 방송이 나갈 텐데 화면에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 농장이 잡히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후지게 보겠냐고. 안 그래요? 이에 해식은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지만 자, 저희 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들어가세요. 네? 막 일치시네. 어? 아니, 가시라고. 가세요 빨리. 나 손을 대.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진 이때 아니 이거 조용 공손하게 설명해 드리라 걔도 말은. 차에서 내린 남자가 직원을 폭행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평생을 무식하게 주먹질해야지 배운 게 없어 나왔어. 아이고 자자. 이후 명함과 담배 한 개비를 건네는데요. 예, 이게 그 보스턴 레드삭스 최고의 투수 로저 클레멘스 글마 피는 기입니다. 예, 이거 한 대 품고 마음 좀 푸시시. 하지만 해식은 농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성화봉송이든 마라톤이든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우리 농장 30초도 안 나와요. 여기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어온 집안 가보 같은 농장입니다. 나 여기는 절대로 도장 못 찍어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건설사 이사 우벽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고 그날 밤 우벽은 해식의 농장에 불을 질렀죠. 그리고 잠시 후 여보 왜? 불에 달려드는 해식을 영순이 간신히 말리는데요. 제자들이 죽어가고 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안 돼. 아유, 미안해.
그렇게 농장이 모두 불탄 와중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새벽에 오줌 누러 나갔다가 한 주민이 건설사 직원들을 봤다고 하고 저게 누군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요매실 동네 돌아다니던 그 용나건설 놈들이잖아. 저놈들이 이 새벽에 뭔 일인가 하는데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막 솟는 거라. 확실히 본 거 맞아요? 아 그렇다니까. 이때 우벽이 피웠던 담배까지 발견했죠. 여보, 이거 그때 그 사람이 피우던 미국 담배 맞죠? 심지어 얼마 뒤 해식이 찾아낸 우백의 수상한 정황들.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송이사가 개입한 철거 현장에서는 유난히 화재 사건이 많았답니다. 물론 뭐 전기 합선으로 결론은 났지만은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대요. 어쩐 영문인지 그 증인부터 화재 조사관까지 죄다 말을 바꾸고. 이거 저하고 비슷하죠. 해식은 그 정보들을 모두 검사에게 넘겼죠. 검사님 꼭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런데 해식이 나가자 검사가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요. 오태수입니다.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해식을 가로막은 차 한 대. 여기 지나가야 돼 갖고요. 예. 그런데 다름 아닌 우벽이 그 차에 타 있었죠. 그러자 잠시 후 해식의 김밥을 먹고 있는 우벽. 그런데 해식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 달리는 것보다 그 멈추는 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 지난 일 아닙니까? 최 사장님도 술 한잔 쭉 드시고 이제는 다 이잡고 있어. 우백은 해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현장을 꾸몄죠. 이게 밟아서 올라갔다 하면 됐지? 응. 이 술잔 챙기라. 그렇게 해식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 나 줄게요. 나 줄게요. 나 줄게요. 나 줄게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날 밤 영수는 하나 남은 돼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힘이 돼주고 도왔어야 했는데 그러나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다짐을 하는 영순. 딱 하나 가진 게 있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우리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살아보자. 내 새끼도 네 새끼도 엄마 살리려고 왔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렇게 영수는 며칠 뒤 조우리 마을로 이사를 했고 두려움 슬픔 모두 지운 채로 전부 이후 혼자 농장을 꾸미며 기운을 차렸죠. The warm sunshine 포근히 날 감싸 그리고 얼마 뒤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아기도 무사히 나왔고 나서! 아기 이름을 해식이 지어준 강호라고 짓는데요. 강호. 아주 실력 있고 힘 있고 강한 사람. 여보, 우리 강호야. 그리고 같은 날 이웃 정씨의 딸 미주도 태어났죠. 한날 한시에 그것도 한 집에서. 아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다 있어. 그렇게 아이들은 운명처럼 인연을 맺었고 인연이 될란가 운명이 될란가 모를 일이지만 우리 조우리 마을에 온 아가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거라. 시간은 흘러 어느덧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 국가 공부 하루 좀 안 하면 어때서? 그런데 강호를 괴롭히는 친구 삼식. 아 미안 모르고 그짝이 던졌네. 돼지 똥냄새 베게. 미안해요. 친구 삼식이 강호를 놀리자 이에 미주가 나서는데 이 새끼! 왜 자꾸 강호를 괴롭히고 지랄이요? 그때 선 넘는 말을 한 삼식. 너 저딴 놈이 뭐가 좋냐? 저 공부밖에 모르는 X 같은 놈이? 하긴 공부라도 잘해야지. 애비도 없는 재수없는 새끼! 결국 강호는 삼식에게 주먹을 날렸죠. 그러나 영수는 도리어 강호를 혼내고 누가 친구한테 그렇게 욕하라고 했어? 어? 어디서 그렇게 나쁜 말을 배우라고 했어? 어? 곧바로 공부까지 시키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나면
아무도 널 무시하거나 괴롭힐 수 없어. 심지어 그녀에겐 밥보다 공부가 먼저였지요. 적당히 먹었으면 숟가락 내려놔. 배부르면 잠만 오고 집중 안 돼. 오답노트 정리하고 130페이지까지 풀어. 그리고 몇 년 후 이제 고등학생이 된 강호는 혼자 조용히 창고로 들어가는데 그때 먼저 와 있던 미주가 강호를 놀래켰죠. 점심시간 저녁시간만 되면 없어지길래 며칠 비행 중이었지. 그녀는 강호를 위해 김밥을 싸왔는데요. 생일 선물로 뭘 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겨. 생일 선물? 오늘 네 생일이여. 그리고 나 생일이고. 하지만 습관대로 조금만 먹고 뚜껑을 닫는 강호. 왜 더 안 먹고? 다 먹었어? 아유 겨우 5개지 먹고 뭔 소리여. 아이 그러지 말고 좀만 더 먹어. 아니야, 됐어. 배부르면 안 돼. 왜? 배부르면 잠 오고, 잠 오면 공부 못 하고, 공부 못 하면 판검사 못 되니까. 그렇게 영순의 교육대로 판검사를 목표하던 강호는 그로부터 몇 년 뒤 검사가 됐는데요. 검사 측 구형하시죠. 그가 맡은 사건은 한 건설 현장의 사망 사건. 피해자 정민호 군은 2020년 12월 22일 수화동 우벽스테이 건설 현장에서 외부 비계 난간대 미설치로 인하여 추락사였습니다. 강호는 이 사건의 책임을 하청업체 대표에게 묻는데요. 안전관리 및 추락 방지망 설치를 공사 시작 당시부터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에 강호는 징역 3년을 요구하고 꽃다운 청년 정민호 군, 그의 억울함과 무책임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징역 3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지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피고인의 아내가 강호를 찾아와 건설사의 협박을 알렸고 협박을 당했어요. 공사 시작부터 하도 공사 일정으로 압박해서 그래서 무리한 거라고요. 그래놓고 막상 사고가 나니까 남편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라고 한 거예요. 뒤이어 건설사와의 통화 녹음이 남은 휴대폰까지 건네는데 우벽건설과 통화한 녹음 내역이 남아있어요. 왜 이 중요한 증거를 변호사가 아닌 저한테 가져오신 거죠? 변호사도 우벽건설과 한패니까요. 검사님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증거가 된 휴대폰을 받은 강호.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강호입니다.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강호는 이미 건설사와 한패였고 잠시 후 강호가 만난 사람은 우리 최 검사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다름 아닌 강호의 아버지를 죽인 우벽이었지요. 우벽건설 회장이 된 그의 뒤를 강호가 봐주는 중인데요. 어느 쪽에서 퍼뜨린 자료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이가 이거? 어? 일마들은요 찍어도 꼭 밑에서 찍고 지랄이고 지랄이. 이때 받은 휴대폰을 꺼내려던 강호는 그리고 우벽건설과 통화한 녹음 내역이 남아있어요. 니네 아들 할래? 우벽의 말에 멈췄고 참 볼수록 탐난데 우리 최근같이 든든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후 휴대폰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데요. 아 맞다. 그 일이 복잡해질 것 같다는 건 뭐고? 예, 그게 이번 사건이 생각보다 여론이 안 좋아서 박철수 씨 형량을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이 이거 나 또 뭔 소리라? 그렇게 우백의 건을 덮어주며 비리 검사가 된 강호는 현재 또 다른 의외 인물과 엮여 있는데요. 최강호라고 합니다. 아빠 생일 선물이에요. 살까? 다름 아닌 태수의 딸 하영과 연인 관계였고 야 이 녀석아, 이렇게 근사한 남자를 숨겨놓고 이제 인사시키는 거야? 몇 년 사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된 태수는 강호를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죠. 홀어머니 밑에서 이래저래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 훌륭한 검사가 됐으니 내가 다 뿌듯하네. 그러더니 강호와 단둘이 얘기하려 하는데요. 아이고 이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쯤에서 우리 여자들은 좀 빠져주실까요? 뭐요? 원래 이 남자들끼리 따로 할 얘기가 있는 거야. 우리 오빠 술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돼요? 야, 이거 봐 이거. 딸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 여보. 집에 들어가서 전화. 전화.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머니. 갈게 아빠. 그렇게 두 사람만 남자 태수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리고 자, 뭘로 할까? 네? 니들 헤어지는 이유 말이야. 너한테 여자가 생길래? 아님 어디 해외 주재원 같은 걸로 파견될래? 아버님, 아버님? 그 순간 강호의 멱살을 쥐는 태수. 일주일 안에 너희는 헤어지고 하영이는 내 계획대로 도상그룹 며느리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강호의 아픈 곳을 건드렸는데요. 너 같은 놈은 나 같은 사람을 절대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 넌 아버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자 다음날 한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보는 강호.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결제 서류. 그 검사지는 다름 아닌 태수와 비서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증거였고 그건 곧 태수의 엄청난 약점인데요. 그리고 홈런! 강호는 이 사실을 우벽에게 전했죠. 그러니까 황수연이가 오태수 얼라를 뺐다 이 말이지. 심지어 비서가 아이를 낳았던 건 태수조차 모르고 있었고 오태수 의원은 아직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모릅니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오태수도 모르는 오태수의 비밀이라. 그때 근데 니는 와 이걸 내한테 흘리노? 검사지가 사본임을 알고 질문하는 우벽. 진본이 아니고 사본이네. 우리 아들내미가 내한테 할 말이 있다 그자? 이에 강호는 진짜 목적을 밝혔지요. 저를 진짜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뭐라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회장님의 친아들 말입니다. 그는 우벽의 아들이 되어 하영과 결혼을 할 생각인데요. 전 회장님의 아들로서 오태수 의원의 딸과 결혼을 할 겁니다. 회장님은 오태수를 얻고 오태수는 저를 얻고 저는 아버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누구 하나 쉽게 배신할 수 없는 사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밝힌 강호는 얼마 후 계획대로 하영과 결혼하게 되어 고향에 인사를 하러 왔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와. 그런데 잠시 후 하영아, 나 잠깐 나가 있어. 하영을 보낸 강호가 뭔가를 꺼내는데 이게 뭐야? 그건 바로 강호의 입양 동의서. 입양 동의서? 이어 덤덤하게 우벽의 아들이 되겠다고 말하는 강호. 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송 회장님 양자로 들어갑니다. 거기 동일한에 도장 찍어주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송 회장님의 아들이 돼서 경영권 승계받고 국회의원 사위가 될 겁니다. 이에 영수는 어이없어 하지만 아무리 돈이 좋고 힘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을 끊어? 어머니가 바라던 게 이거 아니었어요? 그 말에 영수는 도장을 꺼내고 내가 네 엄마인데 이깟 종이 쪼가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냥 너 하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강호의 뜻대로 도장을 찍었지요. 잠깐만. 강호는 그대로 집을 나왔고 그런 강호에게 영수는 녹두전이라도 챙겨주는데요. 강호야. 저기 이거 너 좋아하는 녹두전이야. 가면서라도 먹어, 알았지? 그러나 잠시 후 냄새 때문에 멀미나. 녹두전 냄새에 멀미를 하는 하영. 진짜 저거 서울까지 가져갈 거야? 그러자 강호는 오빠! 녹두전을 강에 던져버리죠. 오빠. 이에 하영이 운전을 하겠다고 나서는데요. 몸 안 좋으면 내가 운전할까? 그래, 미안해. 오빠. 괜찮아? 냄새는
빠지지도 않네. 그 순간 창밖으로 날아간 스카프. 이에 하영이 잠시 차를 세우고 스카프를 주우러 나갔죠. 그런데 이때 트럭이 치여 굴러떨어진 강호의 차. 뺑소니 사고로 크게 다친 강호.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한 영수는 강호를 불러보는데요. 일어나봐, 강호야. 강호. 하지만 강호는 이미 혼수 상태였고 영순이 간절히 외쳤으나 의사는 절망적인 말만 늘어놓죠. 수술한 부위뿐만 아니라 뇌 전체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예요. 의식을 회복한다고 해도 당장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각 우벽도 강호의 소식을 들었고 뭐라? 곧장 병원에 와 강호를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어째 의심스러운 사고 정황. 사고는 글만 아직 소재 파악 중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도로에 CCTV가 천지백간인데 뺑소니 하나를 못 잡는단 말이가. 차적 조회 결과 대포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발견 당시 트럭이 전소돼서 운전자 지문이건 뭐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 뭐라? 대포차? 한편 다른 병원에서 강호의 얘기를 들은 하영. 어떻게 됐어요? 가망이 없다는구나. 그런데 수고했다. 놀랍게도 태수와 하영의 계획이었던 강호의 사고. 오빠. 하영은 강호의 물에 약을 탔고 그 후 스카프까지 일부러 흘렸던 건데요. 그렇게 하영과 태수의 철저한 계획으로 벌어진 강호의 사고. 하지만 강호가 살아있다는 말에 겁이 난 하영. 가망이 없다는 건 어쨌든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자 태수가 하영을 안심시키죠. 그건 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며칠 푹 쉬다 나오거라. 그런 한편 일반 병실로 옮긴 강호. 자가 호흡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이제 일반 병실에서 경과를 지켜보시죠. 그러나 아직도 깨어날 기미는 없고 약혼자인 하영은 연락이 되질 않는데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영수는 그런 강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눈을 뜬 강호.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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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호가 깨어났어요! 우리 아들 강호가 깨어났어요! 영수는 강호를 애절하게 부르는데요. 엄마야, 엄마! 엄마 알아보겠어? 그런데 황호가 마치 아이처럼 울어버렸죠. 사고의 영향으로 정신연령이 후퇴한 거였는데요. 역행성 기억장애라고 하는데 지금은 약 한 7세 수준에. 7세요? 쉽게 말해 바보가 되어버린 강호. 쉽게 말하자면 바보. 아니 뭐 이게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심지어 그는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 최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재활치료 받으세요. 이에 그날 밤 영수는 강호를 몰래 집으로 데려오죠. 얼른 가세요, 얼른. 네. 저기 윙윙 하는 거 틀지 말고 조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멍하니 침대에 누워있는 강호. 강호야, 배고프지? 밥 먹자.
강호는 어떤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데요. 그 네 돌사진 여기 판사봉 들고 있잖아. 응? 진즉에 우리 강호는 검사가 될 운명이었던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거는 초등학교 졸업사진. 그러나 제일 큰 걱정은 강호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였지요. 억지로 입에도 넣어봤지만 소용없었고 이에 의사의 검진을 받자 의사는 강호가 삶의 의지를 잃었다고 말하는데요. 하루아침에 몸이 저렇게 되니까 상실감에 삶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 영순. 7살짜리도 죽고 싶을 수 있어요? 예. 7살짜리도 상실감에 삶의 의지를 놔버릴 수 있냐고요. 그렇게 의사를 보낸 영순은 이후 어떻게든 강호에게 밥을 먹이려 하는데 먹으라고 왜 안 먹어? 먹어.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래. 그 순간 배부르면 참아. 밥을 안 먹는 이유를 말하는 강호. 참으면 공부 못해. 그 말에 영수는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래서 안 먹었던 거야. 그래서 배부르면 참아. 참으면 공부 못해. 사실 영수는 배부르면 공부에 방해된다며 강호를 한 번도 배불리 먹이지 않았고 배부르고 뜨뜻하니까 자꾸 잠이 오잖아. 공부해. 이에 강호는 몰래 밥을 훔쳐먹기도 했는데요. 배부르면 잠 와. 집중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현재 강호가 밥을 먹지 않던 이유가 바로 영순의 지난 말들 때문이었고 아니야, 아가나. 먹어도 돼. 이제 먹어도 돼. 그녀는 뒤늦게 강호에게 용서를 빌었죠. 엄마, 우리가 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우리 아들은 행복하라고. 용서해줘. 그러자 강호가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영순이 눈물을 쏟은 날 저녁 강호가 어릴 적 좋아하던 로봇을 준 영순. 이때 전화가 와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 여보세요? 그동안 로봇을 바라보는 강호. 그건 저희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강호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지요. 그 순간 강호는 로봇을 만져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러자 놀랍게도 강호의 손이 움직였고 잠시 후 강호야, 저녁 먹자. 영순이 떨어져 있는 로봇을 발견하죠. 이에 영순은 다시 한번 시켜보는데요. 못해요. 한 번만, 응? 한 번만 다시 해보자. 하지만 아무리 해도 되질 않았고 안 돼. 돼! 영순의 닭달에 다시 시도해보는데 아까도 했잖아. 힘줘! 그러나 결국 밥자! 이에 영순은 강호에게 밥을 먹여주지 않기로 하죠. 엄마? 엄마 나 엄마 나 배고파. 엄마! 그렇게 영수는 다시 한번 나쁜 엄마가 되기로 하는데요. 미안해. 한 번만 더 나쁜 엄마 할게. 그러자 강호는 혼자 밥을 먹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실패하면 영순이 가차없이 상을 치웠고 엄마 거의 다 했는데. 엄마. 그런 와중 강호의 재활 치료도 꾸준히 진행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순이 집에 들어오는데 강호야, 드디어 강호 혼자 밥을 먹고 있었지요.
그렇게 강호가 기적적인 회복을 한 한편 강호와 어릴 적 함께했던 미주는 요즘 네일샵을 차려 잘 되는 중인데요. 아, 저희가 내일이랑 모레는 예약이 꽉 찼는데 잠시만요. 금요일 저녁 8시 한 자리 남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홍윤님 이름으로? 아유, 죄송해요. 이 동네 돈은 이 집에서 다 긁네 긁어. 오늘도 열의로 가게를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전화가 오자 어째선지 영어 간판 앞으로 뛰는 미주. 그런데 Hi, my son and daughter. 놀랍게도 미주에겐 쌍둥이 아들 딸이 있었지요. 게스타, 마다, 블러드, I kill. 하지만 현재 미주는 미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상태였고 영어 빨리 배워야 엄마한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I love 미크. I love 미주. 이에 미주는 늘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빨리 영어 배워서 엄마랑 같이 살자. 어쨌든 미주는 지금 싱글맘으로 열심히 사는 중이었지요. 굿나잇. 그런데 얼마 뒤 미주의 네일샵에 모여든 사람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인연들이 날랐나 봐. 회원권만 홀랑 쏙 빼먹고. 여기다! 주인이 바뀌었다며 화를 내는데요. 아니 주인이 바뀌다니 우리 돈 내놓고 가야지. 진짜 황당하네 정말. 이거 경우가 아니지. 우리 돈 빨리 안 내나?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니 동업 중이던 친구가 가게를 팔고 잠수를 탄 거였고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면 그렇게 한순간에 가게를 잃은 미주는 횟집에서 소주를 마시는데 그때 물고기를 보고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미주. 디네일 신림점 식구가 되신 걸 격하게 환영합니다. 때는 미주의 사회초년생 시절. 이대점에서 3년 반 일했어요. 이번에 여기 신림동으로 이사 오면서 옮기게 된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강호? 당시 횟집에서 우연히 강호를 마주쳤고 미주. 이에 미주는 일단 뺨부터 때렸죠. 그러더니 강호를 와락 안았는데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 이 나쁜 놈아! 사실 두 사람은 대학 진학 후 연락이 끊겼고 어떻게 서울 올라가고 나서 연락 한 번을 안 하냐?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지 그랬어. 그제야 강호의 근황을 묻는 미주. 근데 너 여기서 뭐해? 아르바이트? 아니, 사시준비생이 무슨 얼어 죽을 아르바이트야. 강호는 영순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요. 엄마가 안 도와주셔? 아이가 몇인데 이제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도 강호는 검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놓지 않는데요. 너무 싫고 무거워서 어떻게든 꼭 해내고 말 거야.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억지로 정해진 내 운명에 대한 복수야. 그 말에 미주는 강호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너 공부만 해라. 알바에도 붙을 놈이 알바 안 하면 수석할 거 아니야. 나 너한테 투자할래. 그 복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얼마 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공부하다 머리 식히고 싶으면 언제든 바다로 놀러와. 배 태워줄 테니까. 네, 그럴게요. 강호는 횟집 알바를 그만뒀고 얘기 잘했어? 사장님. 같이 가. 이후 미주와 함께 살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미주는 강호를 쭉 뒷바라지했죠. 사시새끼 잘 챙겨 먹어. 나 갈게. 조심히 갔다 와. 그렇게 지극정성 노력한 끝에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한 강호. 그리고 그날 밤 그거 알아? 네가 나 2번이나 살려준 거? 목에 사탄 걸렸을 때 1번,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1번. 미주는 결혼 얘기를 꺼냈고 한 번 더 살려주면 그때는 내가 결혼해줄게. 그 말에 강호는 오히려 미주에게 고마워했죠. 살고 싶어. 너랑 오래오래 같이. 하지만 지금 미주에게 남은 건 소주뿐이었죠. 그런 한편 태수를 만난 우병. 갑자기 통장에 큰 돈 들어오자마자 남편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남편 유서가 도착했시오. 누가 그런 짓을 시켰는지
왜 자기가 자살을 해야만 하는지. 뭐 좀 더 보실랍니까? 내가 이 재미난 것들 찾느라고 엄청 오랫동안 해먹었다 아닙니까? 예? 우벽은 강호의 사건에 태수의 딸 하영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누가 수면제라도 먹였나? 아 맞다. 그 의원님 따님께서 사고 전날 이 수면제를 많이 처방해 갔다 카대. 회장님! 그런데 이때 최혜식 기억하십니까? 해식의 이야기를 꺼내는 태수. 87년도 도시정비 사업 때 옹우동에서 돼지 농장에 했던 최혜식 말입니다. 그리고 강호의 정체를 밝혔죠. 최혜식 아들입니다. 최강호. 태수는 이 모든 게 강호의 작전이었다 말하는데요. 제 딸아이와 최강호가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제 딸이 소지 혐의로 최강호에게 연행을 당했다더군요. 과 관련한 어떠한 수사 지시도 제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 딸을 이용해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겠죠. 최강호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누군지. 그런데 근데 희한하네. 지 아버지를 죽인 왼수로 갖겠다고 온 놈이 내가 최혜식 아들이여 하고 내 밑에 끼어 들어왔다? 강호에 대해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우벽. 회장님은 최강호가 누군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내가 그나마 내 밑창 까발기면서 일맥힐 식소를 그냥 그닥 했습니까? 사실 우벽에게는 골칫덩어리인 외손자가 하나 있었고 나한테 약 준다 그러고 사기를 치잖아. 큰일 났어. 내가 죽였어. 그 일을 처리할 검사로 강호가 선택됐죠. 피해자 우미정이 놓고 가는 립스틱을 돌려주기 위해 인근 골목으로 갔다가 현장에 숨져있는 우미정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외손자님 이름은 절대 언급될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최 검사가 다 알아서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이에 우벽은 강호의 뒷조사를 했는데요. 내 밑창 까발기면서 일맥힐 식소를 그냥 그닥 했습니까? 그리고 모르는 척 강호의 아버지에 대해 물은 우벽. 그래,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아버지 해식의 죽음이 그의 선택으로 알고 있었고 그 우짜다가 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해식에 대한 원망을 비췄죠. 저에게 아버지란 사람은 그저 아내와 뱃속의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무책임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뒤이어 우벽은 이를 맡은 이유도 묻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이번 재판 말입니다. 돈입니까? 힘입니까? 그 물음에 욕심을 보인 강호. 그럼 둘 다 주십시오. 야, 최검사 사나이네. 어? 소실자. 이에 우벽은 강호에게 엄청난 돈을 줬고 대신에 인자부터는 니는 내 식구가 되는 기다. 그렇게 강호는 우벽의 사람이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강호 글마가 무슨 꿍꿍이로 나한테 접근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벽에게 강호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였죠. 나는 그저 글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최대한 써먹고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시각 강호의 집을 정리하러 온 영순. 그렇게 와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와보네. 집 정리를 하다 벽에 걸린 그림을 떼는데요. 그림도 떼갈까요? 네. 네. 그런데 그림을 뗀 자리에 벽장이 있었죠. 여기도 짐이 있었네. 이어 강호가 일한 법원에 온 영순. 짐이 많지는 않아요. 일단 검사님 개인 물품들은 제가 여기다 다 넣어놨고요. 강호 자리에 있던 화분도 챙기는데 아직 줄기가 멀쩡한데 제가 가져갈게요. 이때 소리치며 들어오는 한 여자. 최강호 어딨어? 그 사람 어디 있냐고! 우벽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영수는 강호가 뒷돈을 받았단 말에 놀랐지요.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합니다. 최강호 어딨어? 어딨냐고! 지금 저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강호를 악질 검사로 쓴 할머니를 발견했고 이에 영수는 할머니에게가 따졌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당신이 최강호 검사 애미요? 네, 제가 엄마예요. 억울한 게 있으면
절차 제대로 밟아 다시 재판하면 될 일이지. 왜 남의 귀한 아들한테 이렇게 심한 욕을 해요? 왜? 홧김에 그 종이를 망가뜨려 버리는데 그러자 억울함을 쏟아내는 할머니. 우리 아들 세상에 2급이어라. 다음서 돈 많은 놈한테 돈 받아먹고 내 새끼를 살인범으로 만들려면 그거 억울한 사정 조카 들어달라는 애비한테 그러고 모진말을 해갖고 쓰러지게 만들어. 하지만 영수는 끝까지 강호를 믿었고 뭐 돈을 받아먹어? 우리 아들이 왜? 뭐가 부족해서? 당신이 봤어? 당신이 봤냐고? 다시 한번 이딴 소리 짓거리면 그때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둬. 그렇게 버럭 화를 낸 뒤 마을로 돌아오지만 우리 강호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재판 결과가 안 좋으면은 종종 저런 경우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이 영 불편했죠. 그 순간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차와 부딪힌 영순.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뭐가 괜찮겠어. 뒤차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화를 내고 가해자 신원 확보한다 왜? 아니 가해자라뇨. 아저씨가 뒤에서 받으셨잖아요. 아씨, 나는 긴 말 필요 없고 5천 갖고 와. 내가 합의해줄게. 심지어 영순에게 심한 말을 하는데요. 아니 운전을 못하면 그냥 집구석에서 애새끼 밥이나 차려주고. 아니 예편네들이 왜 다 차를 갖고 기어 나와서 기어이 이렇게 사나이 대장부의 앞길을 가로막냐고. 그 말에 영순도 한마디 하죠. 애새끼 밥은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돈 벌려고. 그래서 이 냄새나는 똥차. 그런데 이때 아줌마 따박따박 그렇게 말대꾸하는 뽐새가 뭔가 눈에 들어온 영순. 왜 이렇게 뻔뻔. 그건 바로 강호가 뇌물로 받은 금괴였죠. 그러자 잠시 후 엄마! 영수는 굳은 얼굴로 집에 왔는데요.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강호를 챙기지만 엄마 한 번만요. 잠깐만 얼른 나갔다 올게요. 엄마랑 같이 갔다 오면 되겠다. 결국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영순이 강호에게 화를 내고 맙니다. 너 돈 받고 뇌물 받고 나쁜 짓 했어?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해. 그녀는 지금 강호가 마치 벌을 받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무슨 벌을 받고 있는지 보라고. 그리고 모든 걸 자기 탓이라 생각하는데요. 정작 내가 널 이렇게 키운 거야. 내 시오리를 갖다 놓고 저도 오시게 하면서 내가 공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만들려다가 피도 눈물도 어떻게 말을 만들었다고 내가.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는 강호. 근데 나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엄마. 그는 영순의 말에 덜컥 겁을 내는데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 벌 받는 거예요, 엄마. 이에 영순은 강호를 끌어안죠. 과연 강호는 정말 뇌물을 받는 악질 검사였을까요? 사고 전 강호의 계획은 무엇이었을지, 또한 미조와 강호의 과거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찡한 감동을 주는 드라마 나쁜 엄마였습니다. 지난 1, 2화 소개에 이어 오늘 영상에선 나쁜 엄마 3, 4화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웃음과 감동이 있는 단짠 스토리는 회차를 더할수록 흥미진진한 전개가 펼쳐지며 인물들의 서사와 매력에 빠져들게 만들고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는 몰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죠. 특히 엄마와 아들로 나오는 주연 라미란 배우와 이도현 배우의 호흡은 이번 3, 4화에서 더욱 빛을 받았는데요. 어려운 캐릭터 연기임에도 두 배우 모두 인물을 완벽하게 표현하며 진짜 엄마와 아들 같은 장면을 만들었죠. 더불어 매회 쏟아지는 떡밥과 충격적인 반전이 더해져 코믹의 감동 코드는 물론 숨겨진 얘기를 파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배우들의 소름 돋는 연기와 잘 짜여진 극본, 연출의 매력이 돋보이는 드라마 나쁜 엄마 3, 4화 소개해드렸고, 이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JTBC 채널에서 방영되니 꼭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